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 건강 더하기 행복 진행자 오한진입니다. 얼마 전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보냈죠.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셔서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반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입원하셔서 아주 힘들게 보내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 더하기 행복, 오늘도 건강에 관한 알짜 정보들 함께 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분으로 허윤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허 소장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속담에도 긴 병이 효자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한 분이 아프면 그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포기하고 간병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간호하고 간병에 부담이 없는 집이 환자가 있는 집마다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부터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 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던 이런 사업이 15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이렇게 확대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현 정부 들어서는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로 중소병원, 지방의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먼저 더 많이 시작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사실 아픈 환자가 있는 집에서 간호 간병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요. 이걸 이제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간호 간병 서비스도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것은 병원에서 이 간호도 해주고 간병도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의 가족 구조가 두 명, 엄마 아빠 두 명이 만나서 아이 하나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간병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환자의 간호, 간병, 그리고 또 어떤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상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재활치료사, 병원관리 이렇게 모든 그런 분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가족들이 직접 와서 환자 옆에 직접 모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모두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것은 이 환자나 가족에게 모두에게 아주 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건강 더하기 행복 세 번째 시간에는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픈 환자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환자의 고통이 가족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의료 처치와 정서적 관리까지 책임지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환자와 가족 모두의 부담은 줄이고 만족을 높이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학병원의 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암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동인 이곳은 큰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은 잘 드셨고요? 그래서 열도 안 나고 그죠? 네. 열도 안 나셨고 입만 조금 아파요. 입안에만. 입안을 살펴보는데요. 혀 입천장에 알 붙여보세요. 입천장에 괜찮고 아픈 데가 지금 어느 쪽이에요? 혀 왼쪽? 아니 궤양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팠다 없어져요. 네.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 그래서 이제 항암제하고 지금 한 일주 정도 지났잖아요. 네. 지금 시점이 분해염이 생길 딱 시점이에요. 그래서 입이 되게 좀 쓰라리고 아플 수 있고 식사를 했을 때 막 매운 거 먹으면 막 이렇게 불나듯이 아프고 네. 짠 거 먹어도 되게 자극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만 좀 피하고 뜨거운 거랑 네.
그다음에 그 가글 있잖아요. 가글. 네, 네. 가글 중에 그 진통제 섞인 가글이 있거든요. 이거 아니고요. 저거 탄툰 가글. 저거 초록색 가글 잘 하시면 네. 열나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랬던 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열도 없고 또 많이 네.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좋아요. 네. 반 정도? 반 정도. 신경 내분비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4차 항암 치료 중인 고정임 씨. 그 외과에 처음에 이제 췌장 쪽 문제로 와가지고 수술을 받으셨고요. 수술 후에 이제 진단명이 그 신경 내분비암이라고 좀 드문 암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수술만으로 치료를 끝낼 수가 없고 항암 치료를 추가로 하는 게 표준으로 돼 있어서 지금 항암제를 수술 후 보조 치료 형식으로 하고 있는 분이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열이 나가지고 반복적으로 입원을 했던 분이고 열난 원인은 아마 간 쪽에 농양이 조그맣게 잡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서 항생제 치료를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항암제 4차 항암제 마지막 투여한 상황이고 열이 없고 몸 상태도 이제 조금 힘들었다가 여기 입원해 있으면서 많이 호전돼 가지고 조만간 퇴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곳 병실에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지만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정임 씨는 작년 여름 10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고 난 뒤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받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고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해왔기에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요. 제가 이제 장사를 하거든요. 장사하는데 그냥 장사해서 여름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더워서 이렇게 살도 꺼먹고 그냥 얼굴도 검은가 보다 했는데 좀 이상해요. 마음이. 그래서 좀 놀 수는 없고 쉴 수는 없고 이제 거기가 끝나야 되니까 한 2달간 장사하고서 제가 조금 건강검진 좀 받아야 되겠으니까 3일만 휴가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휴가 받아갖고 이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시 내과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때 따라 또 이 초음파가 하고 싶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초음파를 막 선생님이 하시는데 자꾸 문지르는데 또 문지르고 막 그래. 그래서 그냥 선입감이 이상해요.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그러고서 했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암 수술과 죽음의 고비를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이라는 이름의 버팀목 덕분이었는데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역시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게 암이라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5개 장기를 자른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마음 비는 작업을 했어요.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니까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집에는 이제 사실상 제가 없어도 이제 될 만한 거를 다 정리해 놓고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면 다행이고 이제 그만 살아도 이제 애들 다 여였으니까 뭐 그냥 걱정할 거 없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그러면서 후회 같은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여태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다. 그냥 고맙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살았어요. 2016년부터 응급의료센터와 암센터의 외과계 2개 병동을 시작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 이 병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 위험을 감소시켜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는데요. 병실마다 간호 간병 인력이 정해져서 불편하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침대 위 호출배를 이용해 누군가를 부르는 고정임 씨. 도와드릴까요? 예, 선생님 화장실 가는 것 좀 도와주세요.
병실의 특성상 큰 병을 앓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환자들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더 바쁘게 움직이고 세심하게 살피는 간호/간병 선생님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기운이 없고 하시기 때문에 운동할 때 보조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도 해드리고 있어요. 항암 치료 후 손발이 저리고 몸에 자꾸만 힘이 빠지는 정임 씨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담당 간호사가 함께 하는데요. 암 환자는 특히 우울증이 쉽게 찾아오기 때문에 환자의 감정을 살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덕분에 환자들은 가족이 걱정할까봐 내비치지 못했던 아픈 기색을 내보이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제 모르겠다고 손발이 다 떨려. 그저그저 떨려서 숟가락도 못 떨렸어요. 뭐 신경 내분비암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증상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저분 이제 췌장 쪽이나 그쪽 문제로 왔으니까 췌장 종양이 있을 때 이제 제일 흔하게 병원에 오실 때 증상은 황달 증상이 있어요. 황달 증상이 있고 얼굴이 노래지거나 아니면 이제 오줌 색깔이 굉장히 진해지고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변 색깔이 하얘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변에 담즙이 섞여야 되는데 담즙이 막혀서 담관이 막혔기 때문에 담즙이 안 섞여서 변이 하얘진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제 뭐 얼굴이 노래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배가 더부룩하니 아파서 CT 같은 걸 찍었는데 거기서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정임 씨의 둘째 아들 장윤철 씨가 일하던 중 틈을 내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워낙에 건강하셨던 어머니의 암 진단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던 윤철 씨. 어머니는 큰 수술을 앞두고도 오히려 침착하게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이거 하나 더 맞아? 몇 번이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는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해 처음에는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요. 먹고 사는 것이 바빠 마음처럼 자주 어머니를 찾아오거나 보살펴드릴 수 없어 속상해하던 윤철 씨와 그런 아들에게 미안해하던 정임 씨. 가족이 함께 있지 않아도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통합으로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하니까 좀 저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시간 날 때 와서 그냥 편하게 있다 갈 수 있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척추 전문 병원. 이곳에서 양쪽 무릎을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하면속 씨를 만났습니다. 네, 일단 소독 좀 해드릴게요. 구부려 보세요. 됐어, 그 정도면. 네.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지 3주째. 붓기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요. 그럼요, 아직은 당연히 부어있을 시기인데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빠지신 거고.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 연골이 다 닳아 더 이상 자기 관절을 살려 쓸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치료법인데요. 7개월 전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연숙 씨의 상태는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수술하기 전보단 다리가 반듯해졌죠. 여기는 붓고 여기는 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다음 주 초 지나서 뭐 슬슬 퇴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지 막 뜯지 마시고요. 가벼운 샤워하시고 일단 말린 다음에 연고만 좀 딱지 떨어질 때까지 바르시고 엑스레이 소견으로 이제 관절염 분류한 게 있는데 1, 2, 3, 4기가 있는데 뭐 1기, 2기는 초기고 이제 간격이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걸 3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딱 붙어버리면 이제 4기라고 그래서 보통 4기 정도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권해드리는데
그것도 좀 나이를 또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나이가 너무 젊으면 관절염이 좀 일찍 오신 분들은 뭐 60도 안 됐는데 저렇게 사기 관절염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수술하기 좀 너무 이르니까 좀 버틸 수, 약 먹고 주사 맞고 좀 많이 안 아프고 지낼만 하면 좀 더 지내보시고 나중에 하시라고 그러고. 근데 이분은 이제 만으로 65세셔서 딱 수술할 만한 나이는 되셔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뭐 한 7, 80대면 관절염 3기 때도 뭐 수술을 하긴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만으로 65세셨고 엑스레이서도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관절 간격이 없어지는 사기 소견 보였고 그래서 수술할 만한 상태도 됐고 환자분도 이제 증상이 계속 심하게 지속되니까 수술하기 딱 적당한 상태셨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한 연숙 씨. 수술을 결심할 때는 이미 10m도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각했는데요. 뼈와 뼈 사이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다 닳아버린 상황. 현재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입니다. 이동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간호조무사나 간병 도우미가 연숙 씨의 손발이 되어주는데요. 최근에는 걸음 보조기구를 이용해 걷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그때는 그냥 아파도 견딜 만큼 그냥 동네 병원 가서 그냥 뭐 연골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뭐 지어주는 대로 약도 먹고 그랬는데 한 6개월 전서부터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얼마도 걷지도 못하고 한 10m만 걸으면 막 주저앉고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 그래갖고 준비했더니 사진 찍고 해보니까 이제는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예 인공관절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에는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각선으로 누우실게요. 매일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굳어진 관절을 풀어줍니다. 이쪽은 아니고 이쪽 저기 좌측에 좌측 110도까지 있어요. 네. 이제 좌측은 오른쪽만큼 그렇게 많이 꺾이질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관절 기능을 잃은 무릎 관절 대신 인공관절을 몸에 익히기 위해 노력하는 연숙 씨. 힘들긴 하지만 지긋지긋한 관절염을 생각하며 힘을 내봅니다. 자식을 키우는 여느 부모가 그렇듯 연숙 씨 다리에는 열심히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자식들 키우려고 그냥 일 많이 하셔서 그러셨어요. 다 똑같죠 뭐. 우리나라 뭐 우리 시대 엄마들은 뭐 다 그때는 다 힘들게 살았으니까 다 힘들게 살죠. 다 그렇게 살았죠. 뭐 서 계시는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슈퍼를 했으니까 거의 뭐 한 12시간 이상씩 서서 많이 있었죠. 많이 그거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다르게 이제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니까 뭐 진열도 해야 되고 물건도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골이 망가지죠. 많이 아팠어요? 치료할 때? 괜찮았어요? 왼쪽에서 이쪽 여기가 이쪽으로 통증이 있었어요? 인공관절이 제 기능을 하도록 기계장치를 활용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3남매를 키우기 위해 10여 년간 슈퍼를 운영했던 연숙 씨. 혼자서 하다 보니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슈퍼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종종 자녀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가슴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했을 때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제 아빠는 이제 따로 또 도매를 했어요. 나가고 나면 비 오면 애들 학교에 우산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안 잊혀지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좀 제일 가슴 아픈 게.
딴 애들은 다 오는데 그게 지금 가슴 아팠어요. 그럼 이제 옆에 엄마들 가면 이제 거기에 부탁해서 가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세대는. 슈퍼에서 이렇게 보시면 비 오면 엄마들이 이렇게 우산 들고 자기 챙기러 가시고 이게 갑자기 올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오면은 우리도 애들 우산을 갖다 줘야 되는데 셋이나 되잖아요. 학교가는. 뭐 이제 요즘엔 다 학교는 가까웠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가슴 아파. 그랬죠, 뭐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뭐 다른 데 와가지고 다 일하시는 그게 그랬어요. 나오셨구나. 네, 그게 지금도 항상 그게 가슴에 지금도 걸려요. 다리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냉찜질을 해줘야 하는데요. 자유롭게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연숙 씨 대신 간병 도우미는 두 다리가 되어줍니다. 하나 물어드릴게요. 위에다 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돼요. 감사합니다. 지금 누우시겠어요? 연숙 씨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며 살아온 세월을 되새겨 보는데요. 별탈 없이 잘 살아주는 자녀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뿌듯하고 막 그러셨을 때는 그럴 때는 애들 키워서 이제 다 제 짝 채워줄 때, 그리고 가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자식들 낳고 잘 그냥 뭐 돈은 많지 않아도 그냥 지들 밥벌이 하면서 아무 소리 하고 부모한테 와서 뭐 개개이지 않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럼 나도 잘 살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겨울철에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최근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연숙 씨처럼 고관절,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66,8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병원도 2015년 12월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간호사와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도우미 등이 팀을 이뤄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발하셨죠? 예. 환자들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거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연숙 씨 역시 전문 간호사, 간병인들의 서비스에 상당히 만족하며 마음 편하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치료적인 것은 그냥 뭐 간호처치랑 하는 게 똑같고요. 그냥 뭐 약 드리고 주사 놓고 뭐 소독하는 거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 하고 있고요. 간병인 그런 것들은 이제 보호자가 상주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일상생활이 좀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호자 대신해서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라서 그냥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일상생활들을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간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던 연숙 씨. 자신의 수발을 가족들에게 맡기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의 부담도 덜게 됐는데요.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썼을 때보다 비용도 5분의 1 정도입니다. 저도 수술하기 전에 아이들이 다 바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당장 애 아빠가 직장을 접을 수도 없고 혼자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걱정했는데 여기를 알아봐갖고 거의 다 해주셔요. 근데 이제 지 나름대로 그냥 엄마니까 안쓰러워서 한 3일은 와서 지금 휴가 내고 와서 해준 거죠. 거의 다 해주셔요. 다 없잖아요, 여기 보호자들이요. 이제는 애지간하니까 우리 애들도 그냥 잠깐 들려서 그냥 들여다보고 그래요. 그런 건 진짜 편해요.
며칠 뒤 입원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연숙 씨. 곧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녀는 퇴원 후 집에서 재활 치료할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놨습니다. 수술한 후 약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밖에 혼자 걸어다니며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데요. 연숙 씨는 두 다리를 마음껏 움직이는 상상을 해봅니다. 벌써부터 할 일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그녀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놀러 다니고 싶어요. 맨날 가게 하느라고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놀러 다니고 싶어요. 좀 여행도 가고 싶고. 사실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는 또 다리가 아프니까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남들은 올라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 다 나으면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이제는 남편하고 둘이서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그러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호자 없이도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환자들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다 많은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고정임 씨와 함현숙 씨 사연 잘 봤습니다. 이 먼저 만나봤던 이 고정임 씨는 신경내분비암이라는 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 암은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전이도 잘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죠. 구역감, 구토, 또 뭐 피로, 그다음에 근육에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개 암 환자들은요,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도 불안이나 우울 같은 감정 장애를 아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관리도 몸 관리 못지않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이러다 보면 무력감도 오고 네. 또 본인의 존재감의 인식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담당해 주시는 인력은 그동안 질병 치료라고 하는 치료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을 돕기도 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 그런 다양한 우울감이라든가 정서적 지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환자가 보다 더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환자 본인은 뭐 만족하는 게 뭐 당연한 거고요. 이 환자의 가족인 고정임 씨 가족도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짐도 좀 덜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누군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 엄마의 간병은 누가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불화라고 하더라도 간병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환자 옆에 계속 있고 또 자기 일상생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네.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간병하고 있는 10명 중에 6명이 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10배 높은 그런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병하는 그러한 보호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또 우울감에 시달리고 정서적으로 힘든 일을 겪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그런 걸 대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주변의 도움 없이 가족 한 명이 간병을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배나 더 높은 그런 우울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이 간병을 하고 나서 직장에 출근을 한다든지 하면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이 간병 스트레스라고까지 불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뭐 가정 불화라든지 또는 간병 살인
또 뭐 간병, 자살 뭐 이런 문제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더 많은 환자들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 가족들은 간병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고 환자는 환자만큼 또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기 네.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아플 확률도 높고 그런 측면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만 아까 보신 사례처럼 가족들이 가끔 자기가 괜찮은 시간에 와서 좋은 시간만큼 보내고 또 그냥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환자는 환자대로 정서적 부담이 없고 가족은 가족대로 또 부담 없이 서로 일상에 집중하고 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너무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본 하면숙 씨의 경우에는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시술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되게 이분들은 참을 때까지 끝까지 참으시다가 정말 이제 해결 안 될 때 그때쯤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옆에서 볼 때도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65세면 사실은 요즘 경로당에 가도 어르신 취급도 못 당하는 아니 아기가 왔어 이런 소리 듣는다 네, 그래요?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실 나이인데 이제 관절 수술까지 하셨다면 사실은 관절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랫동안 재활 치료, 네. 그다음에 자기의 의지로 꾸준한 운동을 해야만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더군다나 양쪽 무릎을 다 네. 이렇게 수술하셨다면 사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주사도 맞고 또 양쪽 무릎 다 수술하시면 통증도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또 이제 화면에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재활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느껴야 되는 통증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우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간호간병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 아니고 가족이라면 결단코 재활치료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못 하시는 경우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환자한테도 그건 좋지 않고 또 간병을 해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서 서비스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진행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이 관절 사이사이에 이제 인공관절을 넣어서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드리는 건데 그러고 나서는 상당 기간 동안 또 고정이 돼 있어서 이 관절이 안 움직이거든요. 이거 정말 양쪽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참 동안 아마 거동 전혀 못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아예 양쪽 무릎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경우 아니면 의사들도 사실 좀 피하는 네, 경우잖아요. 한쪽씩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저 환자분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뭐 도저히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척추나 아니면 이렇게 관절 전문 병원 이런 곳에서는 병실이 환자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병인이 모든 그 침대마다 다 있다면 사실은 그 공간은 엄청나게 좁은 공간으로 좁아져 가족들이 버리죠. 그렇게 네. 돼 있죠. 근데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실제로는 이렇게 환자의 정서적 지지나 일상생활도 지지하지만 그 병실 전체 어떤 쾌적한 환경, 그 다음에 감염의 위험 이런 것들도 다 줄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환자나 가족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의 예후를 최선을 다해서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은 못 했는데 병실이 굉장히 쾌적해지고 넓어진다는 의미도 또 있네요. 네. 이 간병비가 사실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간병인을 따로 쓴다고 했을 때는 간병비가 상당히 비싼데 네.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얼마나 비용적인 이득이 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확인되는 금액은 이제 환자가 하루에 간병인을 풀로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한다고 하면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확인된 금액이고요. 주말이라든가 이런 데는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줘도 사실은 적절한 간병인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병인 찾는 것부터 맞습니다. 어렵군요. 또 네. 간병인하고 환자랑 잘 맞지 않아서 힘든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비용도 뭐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들고, 근데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은 한 이 중에 20% 정도만 이야, 정말 좋네요. 네, 한 15,000원 정도면 가능한 그런 정도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마운 서비스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런 비용 부담 없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병원이 네. 병상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실 오늘 이 자료를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하는 곳을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네, 텐데 네. 굉장히 많이 늘고 싶습니다. 획기적으로. 그렇지만 현재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개소수는 한 495개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병상 수를 기준으로는 37,000개. 작지 않네요. 작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이 숫자는 크지만 내가 가는 병원, 내가 치료받는 병원에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환자들은 체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보다 더 포괄적인 간호간병 서비스가 많은 기관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늘어나서 네. 내가 가는 어느 병원에서도 이런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 건강 더하기 행복.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건강에 관한 알짜 정보들,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 함께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